이제 꼭 알아야 될 개념이 그 뒤에 있는 명목 GDP, 실질 GDP입니다. 명목 GDP, 실질 GDP야. 자, 명목, 요게 명목이죠. 우리 GDP라는 것은 여러분, GDP는 그 생산량, 우리 그래서 2019년도 대한민국의 GDP는 이거죠. 2019년도에 생산된 생산량 곱하기 가격이야. 가격,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자동차를 2대 생산했어요. 한 대당 3,000입니다. 그럼 우리나라 GDP는 6,000이겠죠. 6,000, 그지? 그죠? 이렇게 하는 게 이렇게. 요게 2019년도의 GDP는 우리 자동차를 딱 2대 생산하고 대당 3,000이면 여기 6,000이야. 그죠? 여기 6,000이야, 6,000. 그죠? 6,000이야. 요게, 그것도 2019년도, 예를 들어서 2020년도 할까요? 2020년도에, 요 생산량은 19년도 생산량, 19년도 가격이겠죠? 2019년도 생산량에다가 2019년도의 가격을 곱해서 대주면은 GDP가 빠져나와요. 2020년도는 그러면, 이렇게 했죠? 생산량 곱하기 P인데, 2020년도의 생산량에다가 2020년을 가격 곱해주면은 노겠죠, 그지? 여기도 뭐 이렇게 했더니 만약에 뭐 9,000 나왔어요. 그러면은 요거는 2019년도의 GDP, 2020 GDP인데 요렇게 우리가 계산했을 때 GDP 이게 명목 GDP야. 그러니까 명목 GDP란 말은 그 해의 생산량에다가 그 해의 수량을 가격을 곱해준 거, 그 해의 생산량에다가 그 해의 가격을 곱해줘서 더해준 거, 곱해줘서 더해준 것. 그게 그 명목 GDP입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GDP가 뭐 1,700조 원이라면은 그거는 올해 2019년도의 생산량에다가 2019년도의 가격을 딱 곱해가지고 더해줬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다 명목 GDP야. 그래서 명목 GDP 가장 많이 활용하는데요. 명목 GDP는 맹점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점이냐? 그 2019년도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고 2020년을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과연 우리 GDP란 말 자체가 우리가 어떻게 활용되는가 하니까 이게 이제 경제 성장과 우리가 관련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럼 GDP 자체가 커진 것은 경제가 성장한다고 보는 거야. 그럼 여러분 2019년도의 명목 GDP가 6,000이고 2020년도의 명목 GDP를 측정했더니 9,000 나왔어요. 그럼 우리나라의 경제가 진짜 성장했을까? 경제가 성장했을까? 그걸 우리 이제 한번 생각해 본다, 그죠? 아니 6천에서 9천 바뀌었으면은 성장했네 라고 말을 하겠지만은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죠? 왜 그렇습니까? 이건 지금 변수가 두 가지, 그죠?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만약에 생산량 자체는 똑같이 2대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격이 3,000원이라 4,500대면 어떻게 돼요? 곱하기 9,000원 거죠. 이게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는지 따지는 것은 실제 생산하는 이 생산 능력 자체가 커져야 경제가 성장했다고 하는 것이지, 요거는 똑같은데 물가가 푹 뛰었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경제가 성장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명목 GDP의 단점은 뭐냐? 이 수치가 증가했을 때 진짜 경제가 성장했는데 우리가 알 수 없다는 거다. 예를 들어 이런 경우라 맞죠? 요게 3이에요, 3. 세대인데 또 이거 그냥 3이라 그러면 어때요? 진짜 경제 성장했죠, 그죠? 9,000대인데 요 가격은 똑같아. 그런데 이가 3이 됐으니까 생산량이 증가했다고. 우리나라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총량이 그만큼 증가한 거야. 그러면 경제가 성장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명목 GDP는 많이 활용하지만은 이걸 우리가 경제가 이 수치가 커졌다 해서 경제가 성장했다고 단정적으로 말 못하는 게 문제점이고, 그래서 놓은 게 뭐냐? 이런 거예요. 요거 자체로 이렇게 뭐 했다 하더라도 좀 전에 우리가 요게 2다, 그죠? 요게 4,500이잖아요, 그죠? 4,500입니다. 2 곱하기 4,500인데 9,000 나왔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생산량은 똑같은데 물가가 뻥튀기 된 어떤 반작용으로서 이게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어떤 이 물가가 뛰었기 때문에 GDP가 커지는 현상을 방지하려면은 얘는 딱 고정시켜놓고 그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주면 된다 그지? 이렇게 곱해주고 6천, 이렇게 곱해주면 6천. 그러면은 이렇게나 똑같이 나왔으니까 경제가 성장하지 않고 그냥 제자리구나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가격 변동에서 어떤 그런 어떤 착시 현상을 제거하기 위해서 가격은 딱 고정시켜 놓고 수량만 이렇게 해마다 바꿔나가는 거. 그래서 뭐 2021년 됐으니 이게 3이 돼, 세대가 돼서 그러면은 3 곱하기 3, 9천. 아, 경제가 성장했네. 그지? 또 만약에 2022년도에는 여기 다시 두 대밖에 안 돼. 그러면 3 곱하기 6천. 아, 경제가 짜부러들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계산했을 때 6천, 9천 요는 우리가 실질 GDP라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성장하는 것은 이 실질 GDP가 커지면 경제가 성장하는 것이고 이 실질 GDP가 줄어들면 경제가 줄어드는 거예요. 퇴보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봅시다. 거기에 297페이지 보시면은 명목 GDP, 실질 GDP 나오죠. 일단 명목 GDP는 뭡니까? 명목 가격에다가 명목 가격으로 측정했다. 명목 가격이라는 게 지금 그 해의 가격이란 말입니다. 2019년도에서 2019년도 가격, 2020년에는 2020년도의 가격 그 이야기입니다. 그럼 실질 지수 보세요. 실질 지수는 불변 가격. 이 불변 가격이라는 게 이걸로 요게 기준의 기준. 기준을 우리가 불변이라 그래요. 안 바뀐다는 얘기다, 그죠? 기준 연도 가격, 불변 가격으로 계속 곱해주고 수량만 바꿔주는 것. 이거 우리가 실질 지수라 그래. 자, 그래서 실질 지수 보시면은 2014년도는 명목 지표는 14년도의 생산량에다가 14년도의 가격. 실지표는 수량은 14년도인데 가격은 기준연도 가격. 이렇게 펴줍니다.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실질 지표는 경제 성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시면은 이 나중에 별도 공부를 하는데 경제 성장률은 뭘 가지고 판단하느냐? 경제 성장률이 여러분 뭘 가지고 평가하냐? 실질 GDP 변화율이야. 이 실질 GDP가 얼만큼 변하냐? 그게 경제 성장률입니다. 일반적으로 공식 보시면은 경제 성장률은 이건 2014년도 경제 성장률 그러면은 분모는 뭔가니까 2013년도야. 13년을 기준해서 14와 13의 갭 그걸 우리가 성장률 그래요. 이거는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나중에 이게 이 변화율은 그 폼이 똑같기 때문에 이렇다 이해만 하면 됐고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요거 굉장히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셔야 돼. 왜 우리가 왜 실질 GDP란 말이 중요한지 그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죠? 명목 GDP에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 그죠? 자, 그 다음에 GDP 동그라미 4번에 GDP 디플레이트 이거는 무조건 암기하라고 그랬습니다. 내가 나중에 별도로 우리가 공부를 자세히 내가 설명을 하지만은 일단은 암기를 해야 돼. GDP 디플레이트. 이 GDP 디플레이트라고 하는 이게 있는데 일종의 물가 지수입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실질 GDP 분의 명목 GDP로 계산한다, 그죠? 물론 곱하기 100입니다. 이거는 일단 무조건 암기. 우리가 나중에 공부를 합니다. 별도로. 됐고요. 나머지 굳이 안 봐도 관계없어요. 오른쪽에 GDP 한계는 뭐죠? GDP 한계. 양가로 6분의 GDP 한계는 이겁니다. GDP라는 것 자체는 아까 굉장히 많이 쓴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문제. 아까 여러분, 우리나라 GDP 그 규모가 세계 한 12 정도 돼요. 12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아까 세계 3위라 그랬잖아요. 그죠? 미국이 1등이고 중국이 2, 3위고 그럼 일본 국민들이 세계에서 세 번째만큼 행복한가? 그건 아니에요. 일본은 지금 여러분 방사능 때문에 지금 저 나라도 사람 살겠나 싶거든요. 방사능 지금 얘네들이 지금 여기서 터졌죠. 후쿠시마가 일본이 여기서 뻥 터지다, 그죠? 여기가 도쿄야.
이것도 이것도 틀립니다. 이것도 틀립니다. 얘들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럽니까? 이게 오염수를 막 부담 배출하고 하고 그 앞에 그린피스 애들이 막 들어 누가 좀 막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얘들이 이렇게 하면은 일본이 이렇게 쭉 퍼져나가고 일본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 해류를 만나가지고 여기 우리나라로 들어와요. 이렇게 들어와요. 통일로 들어와요. 이렇게. 방사능 이거는 그 반감기가 굉장히 길죠. 뭐 100년, 200년 가는 것도 있다고 했어요. 이놈들이가 왜 이놈들한테 이 아베가 왜 그럼 이거를 그냥 무단을 방출하려고 하느냐? 기술은 있어요. 이거 정하는 정자는 기술은 있습니다. 근데 돈이 없어요. 이거. 돈이 되게 비싸더라고요. 일본 지금 아베가 일본 경제가 지금 굉장히 안 좋아요. 일본 경제가 굉장히 안 좋고. 우리가 이 아베노믹스라는 경제 시스템 자체가 일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아베가 집권한 이후에 돈을 막 찍어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기억납니까? 양적 완화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우리 경제에서 양적 완화 기억납니까? 미나 기억나나? 양적 완화. 허허이. 양적 완화는 나중에 우리 별도 공부를 합니다만은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야. 여러분, 돈을 찍어내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물건은 집은 한 채밖에 없어. 집은 한 채밖에 없어.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하는 돈이 1억이야. 1억이 현금이 있습니다. 근데 물건은 이거 하나밖에 없어. 이거 가격 얼마겠어? 1억이야 그냥. 그 돈을 2배 찍어낸 거야. 2억을 찍어냈어. 이거 얼마야? 2억 되는 거야. 돈을 3억 찍어냈어. 이거 얼마야? 3억 되는 거야. 3억 됐다 해가지고 뭔가 더 창출된 거 없어. 그냥 물가만 뛴다, 그지? 이게 원래 이게 우리 양적 완화하는 이유는 나중에 봅니다만은 그 돈을 찍어내가지고 뭔가 생산이 좀 유도되도록 늘어나도록 그래 유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지금 일본 경제는 돈을 찍어내더라도 돈이 안 돌아요. 돈이 안 들고 이거 안 돌아요. 그래 하여튼 뭐 그런 이렇게 등등. 그래서 이게 이거 버리고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그린피스 애들이 지금 들어 맞고 막 누워가지고 맞고 있는데 심각해요. 우리는 하여튼 아주 고약한 이웃을 옆에 두고 있어가지고 되게 지금 심각한데 여기는 이놈이 있지. 여기는 또 중국 놈이 있지. 그냥 이게 좀 중국 홍콩 애들 지금 그거 한다고 애들 막 군대 보내가지고 지나가라 그러잖아요. 지나가라. 하여튼 우리는 이 양쪽에 이상한 인간들이 이게 하여튼 옆에 썼는데 뭐 하다가 이런 말 나왔나? 아 그래 오케이. 이제 우리 지금 이거 하고 있거든.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GDP의 한계가 뭔가니까 이 GDP가 크다 해가지고 반드시 그만큼 행복하진 않아요. 그래서 뭐 삶의 여유라든지 그런 거는 이 GDP가 보이지 못합니다. 또 하나는 뭔가니까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일관성. 우리가 주부의 가사노동은 아무리 엄마 또는 아빠가 자식들을 위해서 뭐 겨울에 옷을 솜씨가 좋아가지고 옷을 만들어준다든지 밥을 만들어준다 하더라도 이게 뭔가 지금 재화를 만들어낸 거죠. 그죠? 만들어내면도 불구하고 GDP하고 아무 관계 없어요. 그런데 똑같은 사람이 가게에 나와가지고 근데 식당을 하기 때문에 손님들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어주고 옷을 지어주면 그것도 GDP에 들어가요. 이게 일관성이 없다는 이야기야. 그건 약간의 문제점도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한개 보세요. 그게 1번에 보시면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따집니다. 아까 우리 시장같이 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시장에서 거래 안 되는 것들 뭐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무리 그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뭐 생산이 많이 된다 하더라도 일단 GDP는 잡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1번이고 2번에 생산활동만 중시하기 때문에 여가 이런 것들은 전혀 또 고려하지 못하고 있고요.
그 5번에 측정에서 일관성이 없다. 아까 이야기 이 주부의 가사노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또 GDP하고 아무 그 관계없이 하기 때문에 문제가 많다. 그것까지 그 정도만 체크해 두세요. 자, 이제 그 국민 경제 순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환. 자, 경제는 지금까지 여러분 일단 이걸 기본 개념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본 개념으로서 GDP가 뭐냐 그런 걸 좀 봤고요. 그 GDP 안에는 명목 GDP도 있고 실질 GDP도 있는 걸 봤습니다. 지금부터는 그 경제가 순환하는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산하면 여러분 생산하면은 나누겠죠. 분배, 그죠? 분배 받으면은 쓰겠지 지출. 그래서 우리 국민 경제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생산을 합해봤더니 여기 1,000이 나왔어요. 1,000원. 그러면 요거를 이제 생산된 것으로 나눠 가져야 되겠죠. 노동자의 몫으로 나눠 가지고 경영자는 경영자의 몫으로 나눠 가지고 자본가는 자본가의 몫으로 나눠 가지고 나눠 가집니다. 그 나눠 가진 것을 분배를 해보면 이것도 1,000이야. 또 분배 받은 거 쓰겠죠. 쓴 것도 다 1,000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경제의 세 가지 측면, 생산, 분배, 지출 이 세 가지 측면에서 그 수치를 측정해 봤더니 똑같더래. 그래서 이걸 우리가 삼면 등가라 그럽니다.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 그래. 똑같잖아요, 그죠?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 합니다. 지금부터는 이 중에서 요 이제 지출을 이제 좀 더 분석해. 요 분배는 이렇게 분배되겠죠. 임금, 그죠? 임금, 이자, 이윤, 그죠? 지대 이렇게 분배되겠지, 그죠?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이미 우리 경제 천을 때 생산 요소에 대한 대가로서 정리돼, 그죠? 임금, 이자, 이윤지 다 했습니다. 이렇게 분배해놓은 그게 1,000 정도예요. 왜 여러분 우리가 1,000만큼 만들었는데 1,500을 분배할 수는 없어. 지출도 되겠죠. 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구성돼. 이것도 1,000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앞으로 내가 여러분한테 이제 우리가 간단하게 소비는 C, 투자는 I, 정부 지출은 G, 순수출은 X 이렇게 내가 표현하겠습니다. XN. 그 지출하는 모습을 쭉 봤더니 소비 목적으로 지출하고 투자 목적으로 지출하고. 소비는 누가 합니까? 요거는 가게가, 그지? 요거는 누가 한다고? 기업이. 이게 세 번째 이거는 주체가 쓰는 것들, 정부가 쓰는 것들, 정부 지출. 요거는 수출, 그지? 이렇게 지출하는 모습을 이제 쭉 분석해 봤더니 이렇게 한 4가지가 있다는 얘기죠, 그죠? 순수출은 이건 뭐냐? 수출에서 수익을 뺀 것입니다. 수출은 X고 수입은 M이야. 이렇게. 수출에서 수익을 뺀 것을 순수출이라고 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그치?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 이렇게 지출로 구성되어 있고 이것도 다 뒤에 보면 결과가 또 1,000이 나와요. 자, 그러면은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오늘은 이제 이걸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뭘 보는 거니까 이 중에서 순수출 이걸 일단 좀 볼까요? 이거. 순수출은 수출에서 수입을 뺀 거야. 요거는 요 순수출은 가끔씩 물어봅니다. 이거는 물어봅니다. 또 하나는 뭔가니까 요 안에 투자를 볼까? 투자. 요 2가지를 보겠습니다. 조금 들어갑니다만은 처음 하신 분들은 요게 딱히 만약에 이해가 안 돼도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2번쯤 듣는 학생들은 지금 내가 하는 이 말을 딱 알아들어야 돼요. 오케이. 자,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거를 이렇게 봅시다. 지우고요. 지우고 이 2가지 뭘까? 생산은 그래서 생산을 했는데 요 생산 여기에 자동차 2대로 볼까? 2대 곱하기 500 했더니 이렇게 1,000이 나왔어요. 그죠?
천연의 수치는 자동차를 한 해 동안 생산을 자동차 2대를 해서 한 대당 500이야. 그때 총 1000이 나왔어요. 자, 이걸 이제 지출한다, 쓴다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 요 자동차를 우리가 이건 요 자동차 2대는 우리가 통상 말하는 국산이죠. 우리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산이야. 국내에서 생산하는 국산이죠. 여러분, GM 우리 한때 우리나라가 뭐지? GM 자동차, GM 대우 자동차에 있었죠. 그래서 대우는 이제 떨어져 나버리고 우리 그 마크 이 마크 달고 다니는 차들 있잖아요, 이거. 그죠? 이 차가 GM 차지, 그지? 우리나라 인천 많이 보이죠, 그지? 못 봤나? 쉐보레, 오케이, 쉐보레. 내가 거기 생각 안 나고 자꾸 이게 막 이 그림 그리고 하는 거야. 쉐보레, 땡큐. 쉐보레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생산하고 있지. 그 국산이야, 미국산, 미제야. 수입차. 그럼 GM, 쉐보레가 수입차야, 국산차야. 여러분 친구가 딱 쉐보레 가지고 와. 이야, 나 수입차 그러면 여러분들 우와 그랬습니까? 아니면 그럽니까? 그러지, 그지? 우와 안 그러잖아, 그지? 이거 수입차, 그건 국산이야, 국산. 우리나라에서 만들기 때문에 그거는. 요거는 국산이야. 국산 자동차 2대야. 한 대당 500이야. 그게 총 1000 나왔다, 그지? 자, 그러면 봅시다. 소비, 그러니까 이 지출액입니다. 이거 자동차 한 대를 여러분, 요 한 대를 가게가 구입해서, 그럼 500이야, 한 대 500이야. 가게 구입해서. 그럼 자동차 한 대를 가게 구입하고 또 한 대를 기업이, 이러면 똑같은 자동차인데, 똑같은 자동차인데 가게가 구입하면 그 소비라고 말해. 똑같은 자동차인데 기업이, 여러분, 회사가 뭐 직원들 출퇴근용으로 살 수 있다, 그지? 그러면 그건 투자야. 똑같은 자동차를 정부가 공무원들, 여러분들 시험에 우리 신병아리들 채용했다 그래가지고 새롭게 자동차 풀려가지고 출퇴근용으로 자동차를 딱 샀어요, 정부가. 그건 정부 지출이야. 똑같은 자동차를 미국에서 한 대 사갔어. 그럼 수출이다, 그지? 네. 자, 그럼 봅시다. 한 대는 가게가 사고 한 대는 기업이 샀어요. 그럼 뭡니까? 1000은 500 더하기 500은 1000은 맞다, 그지? 이꼴관계 맞다, 그죠? 맞지, 그지? 이꼴관계야. 500 더하기 500은 1000 맞다, 그죠? 딱 끝, 아니면 이럴 수 있겠죠. 한 대는 가게가 구입하고 한 대는 정부가 구입했네. 또 뭡니까? 500 더하기 500은 1000 나오죠, 그죠? 한 대는 가게가 구입하고 한 대는 미국에서 수출해서 500 더하기 500은 1000 딱 때리죠, 그지? 그래서 이게 항상 수치가 같아져야 돼. 근데 문제는 있잖아요. 한 대는 팔렸는데 한 대는 미안하지만 안 팔렸어요. 안 팔릴 수도 있다, 그죠? 안 팔릴 수도 있다, 그죠? 아니, 모든 게 다 모든 게 지출되는 보장은 없잖아, 그죠? 자동 2대 중에서 한 대는 팔렸고 한 대는 안 팔렸네. 그럼 그 안 팔린 한 대를 우리 양대는 이꼴관계잖아, 그죠? 항상 여기도 저기 1000 나와야 돼. 1000 나와야 돼. 그 500, 한 대 안 팔린 500을 어디다 줄까? 분명히 소비는 아니다, 그죠? 이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디서 쓴다고? 여기서 주는 거야. 자동차가 한 대 안 팔렸단 말은 뭡니까? 재고가 그만큼 증가한다. 재고 증가를 뭐라고 본다고요? 우리 경제학에서는 투자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 자, 그러면은 재고가 증가하면은 투자인데, 오케이, 재고가 증가하면 투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기 2000 지금 19년도 요는 일이 있었어요. 2020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는 거니까 2019년도 지금 자동차가 한 대는 팔리고 한 대는 안 팔려가지고 한 대는 재고로 있어. 그래서 가게 소비에서 500, 그 재고가 증가해서 투자로 500 해가지고 어쨌든 1000이다, 그지? 근데 2020년도에 이 재고 자동차가 팔렸어요. 그럴 수 있다, 그지? 근데 2020년도에는 우리가 생산을 한 대도 안 했습니다. 생산이 빵이야, 빵. 2020년도에 생산이 빵이야, 빵. 생산이 빵이야. 빵입니다. 그런데 2020년도는 생산은 신규로 새롭게 생산을 한 대도 안 했지만은
2020년도는 어떤 일이 있었느냐? 2019년도에 안 팔려서 재고로 축적했던 이 자동차가 2020년도에 비로소 가격으로 팔린 거야. 그죠? 500. 그죠? 그럼 이게 재고가 줄어들겠지. 그죠? 그죠? 더하기 빼기 하면 빵. 자, 그래서 우리가 재고가 팔리면은 이 지출 국민 소득에서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해서 더하기 빼기 하면은 전체 지출 국민 소득의 크기는 더하기 빼기 변함이 없어요. 그냥 더하기 빼기 빵빵입니다. 빵입니다. 까지 한번 볼까요?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거기에 일단 넘어가기 전에 교재 잠시 넘어 보겠습니다. 국민 경제의 세 가지 측면에서 생산, 지출, 분배, 이게 좀 전에 했다, 그죠? 지출 국민소득은 뭐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서를 좀 전에 봤고요. 분배는 뭡니까? 임금, 이자, 지대 이윤이야. 밑에 아래쪽에 양갈로 이번에 국민소득, 삼면 등가의 원칙이 해놨다, 그죠? 그 밑에 박스 보시면은 생산, 분배 똑같아, 그지? 자,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뭐냐? 그게 이제 보시면은 지출 국민소득과 관련된 세금가 양가로에서 한 번에 지출 국민소득과 관련된 몇 가지 문제 넣어죠. 일단 거기에 동그라미 2번에 거시 경제에 사용하는 투자의 개념부터 체크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2번만 보면 돼. 2번. 니은만 보면 돼. 니은. 뭡니까? 재고 증가가 들어간다. 그 재고 증가를 뭐로 우리가 인식한다? 투자로 인식한다. 됐고요. 밑에 동그라미 3번에 재고와 관련 몇 가지 쟁점 넣어죠. 기억론에 생산된 물건 중에서 소비되지 않고 않는 것은 재고로 남는다. 그거를 우리가 투자에 해당된다. 니은에 재고품이 팔립니다. 야, 이거 이야기다, 그죠? 19년도에 있던 이 재고가 2020년도 팔렸다는 얘기다, 그죠? 그러면 되겠습니까? 팔렸으니까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고 재고는 투자는 그만큼 감소한다. 더하기 빼기 제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박스 보세요. 박스 보시면 2013년도 지출은 소비 5천만 원. 이 말이 이제 2012년도에 생산했던 것이 2013년도에 비로소 팔렸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소비가 그만큼 증가하고 투자는 그만큼 감소한다.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전체 지출액 자체는 더하기 빼기 변함이 없어요.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보느냐? 수입품에 관련된 겁니다. 쟁점이 수입품. 자, 우리가 지금 말이 나왔어요. 차를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타고 다니는 차가 국산차만 아니죠, 그죠? 수입차 무지 많지, 그지? 요즘 뭐 일본 차 타고 다니는 사람들은 실제로 일본을 하면은 뭐 주유도 거부하고 막 그러는데요. 그렇게 하고 어떤 일본 차는 있잖아요. 일본 차 엠블렘 있잖아요. 엠블렘 바꿔가지고 있지. 우리 혼다는 H입니다. H 이렇게 H인데 그냥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약간 이런 느낌이죠. H 이렇게 이 혼다 엠블렘이고요. 도요타는 렉서스 같은 거는 있는 거잖아. 이런 게 렉서스 있는데 이걸 바꿔가지고 딴 거를 막 가리고 막 이렇게 다는 그런 게 아니지만 가끔씩 지금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뒤에다가 미안합니다 일본차 타서 일본 차 사람도 있고 막 그렇다. 어쨌간에 우리 지금 자동차 외제를 많이 타고 있죠. 많이 타고 있습니다. 실제 외제 차값이 그렇게 많이 비싸지도 않아요. 우리나라 국산값의 차가 너무 비싸졌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차 가격은 국산차나 외제차는 거의 차이 없습니다. 지금. 어쨌든 근데 이거 봅시다. 요게 요 500은 우리 국산 자동차 500이야. 요 500이야. 근데 우리가 수입차도 한 1000 정도 되죠. 요 1000은 수입차야, 수입차 금액도 한 1000, 수입차, 우리가 타고 다니는 수입차의 금액을 대봤더니 한 1000 정도 나와. 그러니까 소비가 500이 아니라 1500이 아니야. 1500이다, 1500. 여기도 500 더하면 2000 되네, 2000. 그죠? 우리가 지금, 우리는 요거는 생산은 1000밖에 안 했잖아, 그죠? 1000밖에 안 했어. 근데 실제 우리가 전체 지출 규모는 2000이지, 2000, 그지?
근데 우리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국산이야. 그죠? 요거는 국산이지만은, 요거 수입이다. 그죠? 수입. 그지? 그래서 우리가 지금 등가 관계로 일보는 것은 우리가 생산한 것을 지출한다는 측면에서 이렇게 이 등가 관계지만은 요거는 별도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안 맞잖아. 그래서 어떡합니까? 끝에 수입을 빼준다. 이렇게 빼준다. 요 1000을 여기서 빼준다. 마이너스 10이야. 그 앞에서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순수출입니다. 그럼 이게 요거 이렇게 갈라지겠지. 그럼 뭡니까? 전체 지출 금액도 역시나 1000이다. 1000. 이거는 없다. 우리가 수입량 자체가 1000이 아니라 100만이 된다 하더라도 100억이 된다 하더라도 요게 100억이라 하더라도 여기서 그대로 빼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항상 이게 일치한다.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수입을 1000이 아니라 뭐 이렇게 많이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그만큼 똑같은 수치를 빼주기 때문에 지출 측면에서 우리가 측정해서 항상 얼마입니까? 1000밖에 안 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수입한다 하더라도 이 수입을 쓴다 하더라도 이 쓰는 만큼 여기서 빼주기 때문에 그만큼 빼주기 때문에 이것 자체는 변함이 없다. 1000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에서 수입품과 관련된 쟁점 동그라미 4번에 보세요. 자, 지출은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순수출이더라. 그래서 기억해 보시면 수입을 왜 빼줘야 되는데, 이거는 지출 측면에서 접근할 때 지출 대상은 우리나라에 생산된 상품에 대한 지출만을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더라. 그래서 우리 지출의 대상에는, 소비의 대상에는 수입품도 굉장히 많더라. 그래서 더 한다고 해서 다 빼준다. 마이너스 빼준다. 그래서 이거를 이만큼 빼준다. 그래서 싹싹 제거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두 번째 박스 보시면 2014년도 13년 지출이 400이야. 이걸 대봤더니 소비 100, 투자 100, 정부지출 100, 수출 100이야. 이것만 해도 400이야. 근데 딱 수입품이 50 들어가 있네. 그럼 이것만 하면 450 되니까 안 돼. 그래서 오른쪽 끝에 뭡니까? 수입을 50 빼준다. 더하기 빼기 제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는 것은 400이 남는다. 화살표. 전체 아무리가 수입을 많이 하고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많다 하더라도 전체 지출 측면에서 접근한 국민 GDP는 변함이 없다. 까지 기억하십시오. 거기까지 하면 되겠네. 자, 그러면 밑에 거기에 그 개념 확인 문제에서 여러분 4번, 5번, 6번만 풀어봅시다. (4번) (5번) 동그라미 4번, 5번, 6번 풀어보세요. 일단은 4번 볼까요, 여러분? 4번부터 한번 봅시다, 같이. 여기서 봐봐. 이게 순수출이라는 게 뭡니까? 수출에서 수입을 빼준 거야. 그럼 수입의 크기가 커지면은 순수출이 어떻게 될까? 당연히 줄어들겠지, 그죠? 앞에 마이너스니까. 이 이야기잖아. 수출에서 수입을 빼주면은 요게 순수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출이 1000이야. 수입이 100이야. 그러면 순수는 900이다. 그지? 근데 우리가 수입 자체가 100이 아니라 200이 됐어. 그러면은 800 줄어들겠지. 여기가 300이 되면은 여기가 700을 줄어들겠지. 수입이 커질수록 앞에 빼주는 거니까 당연히 순수 줄어든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개념 확인 위에 그게 니은에 보세요. 개념 확인 바로 위에 니은 보시면은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은 순수출은 감소한다. 그 줄 쫙 꺼. 수입품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은 순수출은 감소한다. 체크. 이 지문 자체가, 이 문장 자체가 가끔씩 나와요. 그냥 뜬금없이. 그럼 여러분들이 맞다, 그죠? 맞다. 자, 됐고요. 그 다음에 그 4번 다시 보겠습니다. 프랑스산 포도주 한 병을 수입하여 소비할 때 소비출, 이 말이죠. 수입을 해서 소비를 하면은 소비는 당연히 증가하겠죠. 소비는 증가하고
순수출은 그만큼 감소한다. 당연 얘기입니다. 그래서 소비출은 증가하고 순수출은 감소한다. 5번에 재고품을 판매하면은 재고품을 판다는 게 뭐예요? 재고가 줄어들었으니까 뭡니까? 투자는 감소하고 소비는 증가한다. 그지? 계속 보겠습니다. 재고품을 판매할 때 지출의 구성 항목이 바뀐다. 뭐예요? 소비가 증가하고 투자가 감소한다. 더하기 빼기 제로. 그게 자리만 바뀐다는 이야기다. 그죠? 그래서 전체 크기는 변함이 없다. 이것도 맞는 문장입니다. 자, 다음에 그 경제 성장 한번 볼까요? 3번에 자, 경제 성장은 의미는 뭐냐? 요놈의 실질 GDP가 커지는 게 경제 성장이에요. 명목 GDP가 아니야. 우리가 그래서 물론 일단 우리 본질적으로 경제 성장 그러면은 실질 GDP가 증가했을 때를 이야기한다, 그죠? 밑에 경제 성장 보세요. 성장률 보세요. 그래서 우리 2014년도 성장률 그러면은 분모는 뭐라고? 13년도. 분자는 14년도에서 13년도를 빼주면 돼요. 예를 들어서 수치 한번 넣어볼까요? 우리나라의 2013년도의 예컨대 2013년도에 우리나라의 실질 GDP가 얼마냐? 실질 GDP 규모가 근데 뭐 한 100 정도 됐어요. 근데 2014년도 때 우리나라의 실질 규모가 얼마냐? 145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가 2014년도의 경제 성장률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항상 전년 대비 2013이 기준입니다. 해서 2014 빼기 2013이다 곱하기 100입니다. 그 어떻게 돼요? 분모가 100이고 그죠? 145에서 100을 빼면 된다고 100 해주면은 1이는 그죠? 그죠?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이게 성장률 일종의 변화율이에요. 그 변화율은 다 폼이 똑같습니다. 만약 2014년도가 아니고 2019년도의 경제 성장률을 계산하면 2019년도 그지? 하루가 어떻게 한다고? 2018년도를 기준해서 2019년도 빼기 2018년도 이렇게 계산한다는 얘기지, 그죠? 그 이야기입니다. 2017년도 하면 2017년도는 그러면 2016년도를 기준해서 2017에서 뭐 2016을 뺀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지? 그 폼이 똑같아. 왜 이거는 아니어도 이게 여러분 경제 성장률, 물가 상승률, 뭐 GDP 다 똑같아. 그 다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은 이게 다 변화율이기 때문에 변화율은 형태가 똑같습니다. 됐고요. 다음에 그 옆에 그 동그라미 양가로 3번에 명목 경제 성장률과 실질,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률 그러면은 실질 성장률을 실질 경제 성장률인데 가끔씩은 명목 경제 성장률이라는 것도 있다, 그지? 그럼 그거 뭐냐? 거기다 그거는 실질 경제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만 더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박스 봅시다. 명목 성장률 어떻다고? 실질 성장률에다가 물가 상승률만 더해주면은 그게 명목 성장률이에요. 꼭 기억하십시오. 잘 나와요. 잘 물어봅니다. 다음에 밑에 1인당 성장률. 1인당 성장률은 어떻게 한다고? 1인당 성장률은 아까 우리 앞 시간에는 뭘 했습니까? 1인당 GDP 공부했다, 그지? 그게 뭐야? 우리나라 1인당 GDP랑 일본 1인당 GDP가 거의 비슷. 물론 우리가 약간 작지만은 거의 뭐 삐까삐까해 비슷합니다. 그건 우리가 그거는 1인당 그 크기 자체를 우리가 계산한 것이고 지금은 그러니까 1인당 이거 경제 실질 경제 성장률 어떻게 측정하는데 박스 보세요. 1인당 성장률은 자, 1인당입니다. 1인당 실질 성장률은 전체 실질 성장률 빼기 인구 증가율이에요. 이것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1인당 실질 성장률은 전체 실질 성장률에서 뭘 빼준다고? 인구 증가를 빼줍니다.
그래서 요렇게 되고 나면 여러분들 뭘 이제 떠올려야 되느냐? 우리가 경제 천문할 때 뭘 배웠습니까? 절대값과 그죠? 변화율의 관계 배웠다, 그죠? 변화율의 관계야. 1인당 GDP 자체는 뭡니까? 이거는 절대값이야. 규모란 거지. 근데 변화율은 뭡니까? 이거는 1인당 실질 성장률, 요거는 변화율이야. 그때 우리끼리 정리했죠. 변화율이 커져. 우리가 2018년도 때 1인당 성장률, 실질 성장률이 몇 %냐? 뭐 5%야. 2019년대 1인당 실질 GDP 변화율이 몇 %냐? 3%야. 2020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성장률이 몇 %냐? 1%입니다. 2021년대 우리나라의 1인당 실질 성장률 몇 %냐? 0%야. 2022년도 우리나라 1인당 실질 성장률이 몇 %입니까? 마이너스 1%. 자, 그러면은 2018년도부터 2020년대까지는 성장률이 어떻게 되겠어? 성장률이 감소되고 있다. 성장률이 감소되고 있지만은 우리나라의 1인당 그 실질 GDP 자체는 커지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커지고 있다. 왜? 여기 다 플러스구나. 그게 뭐야? 1인당 실질 GDP가 증가하는 속도가 지금 둔화되고 있을 뿐이지 계속 커지고 있다. 내가 그때 우리 애 이야기 들었다. 아이들이 키가 커지기는 커지는데 나이가 들수록 더디게 커진다. 그 말과 똑같아. 그러니까 걔는 그러나 어떻습니까? 제로란 말은 뭐예요? 스톱!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다 어떤 상태야? 제로야, 제로. 여러분은 제로야. 나는 지금 마이너스로 가기 직전이야. 마이너스가 뭡니까? 이거는 진짜 줄어든다는 거지. 규모가 줄어든다는 얘기야. 여러분들은 지금 제로입니다, 제로. 나는 이제 요 앞에 가기 직전이야. 애들은 다 이 단계다, 그죠? 자, 봅시다. 1인당 실질 성장률은 변화율이므로 양의 값이면은 절대값인 즉 규모인 1인당 GDP는 증가하고 음의 값이면은 규모는 감소한다. 0일 때는 변함이 없다. 이것도 잘 나와요. 잘 꼭 기억하시고 요 인구 증가율 이런 거 잘 기억해야 돼. 1인당 요거 뺍니다. 뺀다, 그죠? 뺀다. 이게 여러분 왜 이런 거니까 이게 이거야. 우리가 1인당 실질 GDP를 어떻게 측정했습니까? 이거는 전체 우리가 우리나라 실질 GDP 자체를 뭐로 나눠줬어요? 인구수로 나눴다, 그죠? 그지? 요게 이거잖아. 근데 이거를 우리가 지금 요는 자체의 규모고 요거를 우리가 실질 변화율 만들어. 변화율이란 말은 요거를 미분한다, 미분하면은 요거 나누지. 나누기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바뀌거든. 그래서 이게 마이너스가 온 거야, 마이너스. 그죠? 1인당 실질 변화율은 GDP 변화율은 실질 GDP 변화율, 즉 경제 성장률 빼기 나누기가 빼기로 바뀌어서 뭐 인구 증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죠. 그거만 기억하면 돼. 자, OX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7번) 우리 실질 GDP를 할 때는 생산량은 항상 근데 2019년도 그러면은 생산량은 무조건 2019년도야. 다만 가격을 언제 해줬냐? 기준연도 가격 곱해준다, 그지? 그래서 가격 2014년도니까 생산량은 14년도, 가격은 기준연도 이렇게 한다, 그죠? 그래서 8번에 우리가 경제 성장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실질 GDP를 가지고 말한다. 9번 볼까요? (2014년도) 성장률은 일단 분모에 뭐라고? 13년. 그리고 분자는 14에서 13을 뺀다. 그렇게. 11번.
GDP 디플레이트는 분모가 뭐라고? 실질. 분자는 명목. 14번. 프랑스한 와인을 수입해서 전부 소비했다. 지출 국민소득 크기는 번음이 없다. 더하기 빼기니까. 15번. 명목 성장률은 실질 성장률에다가 그냥 물가 상승률만 더해주면 돼. 16번. 그렇죠? 양의 값이면 증가하고 음의 값이면 감산한다. 그래야 돼. 잠시 끊읍시다.